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68회입니다. 설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냥 설 중에 또 이게 무슨 또 이상한 또 이 긴장 관계가 뭐 고조가 돼갖고 그러게요. 사실 뭐 북한 따라가니까 좀 이렇게 북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예측 불허의 그 나라라 그래갖고 손가락질 받고 예. 국제사회에서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닌가. 예측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을 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참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잘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수선하고 그냥 뭐 심정이 좀 안 좋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뭐 이번 주는 사실은 조선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학자라고 할 수 네. 있는 박제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임 기자는 박제가 뭐 배웠나요? 이름만 합니다. 이름만. 박지원 박제가. 박지원 뭐 네. 이가환 뭐 나처럼 저 저기 쳐보면은 약간 예. 연관 검색어 비슷하게 갖고 이가환 뭐 이렇게 나오고 제 네이버에 치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1750년에 태어나셔갖고 18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지금으로 따지면 200년 정도 네. 그렇게 뭐 생각하면 되는데 뭐 별로 뭐 이 지금으로 따져도 별로 안 떨어진 분이죠. 예. 시대적으로 혹은 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실학자고 그 실학자 중에서도 이제 이용 후생학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용 후생학파는 교과서에서도 배웠었는데 이게 예. 무슨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뭐 이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때때로 이제 북학파라고 흔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공업 발달을 중시하는 실학 분파다. 뭐 그렇기도 하고 청나라의 문물, 청나라라는 게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북학 네. 청나라의 문물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공리공담, 책상머리에서 이제 뭐 이 소중하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거,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실을 개혁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경세 치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있죠. 연암 박지원과 관계가 있겠죠. 예,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뭐 박제가 자체가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네. 이 전통적인 양반 교육을 받긴 했지만 신분적인 제약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이 봉건적인 신분제도 에 반대하는 뭐 일종의 선진적인 어떻게 보면 실학 사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서울에서 연암 박지원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보다도 국내 상업, 그다음에 외국 무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따라서 이제 그의 사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도시 상공인의 네.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실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이용 후생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제가라는 분이 주장했던 사상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뤄보려고 하는 제목이 조금 선정적으로 이제 다룰 수 네. 있는데 종북파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북파 박제가는 과연 무엇을 도모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북파의 종북 좌파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는 이 종북이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은 뉘앙스로 듣는데 이 예. 당시에는 북쪽 그러니까 청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뭐 차근차근 짚어보면 사실은 뭐 이 박제가가 사실 북학이나 이런 데서 한 말을 보면 이 당시 조선이 네.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한 실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입을 댈 수도 없는 음식이 바로 조선의 장이다. 네. 장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콩을 씻지도 않고 좀이 쓸고 모래가 섞여 있고 마치 마시는 우물물에 똥을 던지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장은 동양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왜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게 중국의 옷,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주택, 예. 집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장맛 이걸 갖다가 이제 동양의 삼절이라 그래갖고 이 삼국 동양삼국에 빼어난 그런 뭐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제가가 신랄하게 디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디스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삶은 콩을 맨발로 밟아대는데 온몸의 땀이 발밑으로 떨어진다. 장에서 종종 손톱이나 몸에 털이 발견된다. 정말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 무엇이 중국 일본보다 낫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제가는 조선의 자랑이라는 장을 똥 취급한 거네요. 구역질 날 정도로 이제 예. 뭐 표명하는 건데 장만만 디스하는 게 아니고 예. 조선 거리를 뭐 굉장히 또 이게 안 좋게 표현했습니다. 뭐라냐면 이 한양에서는 날마다 뜰 한 귀퉁이나 길거리에 똥 오줌을 쏟아버린다.
그래서 우물물이 모두 짜다. 시냇물 다리나 돌로 쌓은 제방에 인분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헬조선인데 엄청난 디스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더러웠어요? 이 박제가 성격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옛날에 그 우리 청계천가의 그 사진 40~50년대 사진을 보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좀 보이긴 보이죠. 그 박제가 성격이 좀 워낙 돌직구를 많이 던져요. 그래서 이 직설어법으로 당대 조선의 그 현실을 뭐 아주 다 폄훼를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까칠했다 그런 거죠? 예, 그랬다 그럽니다. 후배이자 동료인 성혜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제가는 뛰어난 재능을 자부했다. 말을 꺼내면 바람이 일어났다. 자신을 힐난하는 자를 만나면 기어코 꺾으려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쌓인 비방이 크고 요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똑똑하고 그런데 좀 뭔가에 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싸가지가 없는 말을 싸가지는 없는데 말은 잘한다. 옳은 말만 그렇게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박제가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과 여러 번 논쟁을 했는데 이 나를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인 성격이니까 그랬겠죠. 예. 근데 박제가가 바라본 18세기 조선이 구역질나는 한심한 나라였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디스만 한 건 아니고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해답이요? 이게 이제 뭐 중국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박제가가 얘기하는 중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이 하여튼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청나라, 중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학기를 보면 박제가는 중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뜻, 그래서 학중국이라는 뭐 한문이 있잖아요. 그 말을 20번 더 표현을 합니다. 말끝마다 중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요즘도 뭐 뻑하면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은 뭐 미국 사람들은 뭐하고 제일 재수 없는 말이 그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요르단을 갖다가 뭐 조단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마돈나를 머다나라고 표현하는 아주 골치 아픈 누가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좀 박제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박제가가 중국은 똥을 황금으로 여겨서 모두 거름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00만 섬의 분뇨를 버리는 거는 곡식 100만 섬을 버리는 것과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타령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어떤 중국 타령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중국 백성들은 비단 옷에 담요에서 잠을 잔다. 그러나 우리 시골 농부들은 무명옷 한 벌도 얻어 입지 못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멍석을 깔고 잔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은 10살이 넘도록 벌거숭이로 다니고 도시 여자들마저 맨발로 다닌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을 보라. 중국 여성들은 변방 여성들까지 뭐 분단장을 하고 가죽신을 신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제가 하면 또 수레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계속 뻔질나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중국처럼 수레를 만든다 그러고 수레가 없으니까 집값도 오르고 남학신값도 오르고 집신값도 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레라는 건 우리 실정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산이 한 70%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악국가 뭐 이런 거여서 사실 수레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처럼 벽돌로 성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그 고구려나 이런 때 보면은 고조선도 그렇고 석성이 유명하거든요. 돌로 쌓은 석성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벽돌로 성을 쌓아라는 얘기는 이 벽돌은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는데 돌성은 사실은 돌은 옮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중국 붓 이런 거는 이제 뾰족해 갖고 쓸수록 뾰족해진다는 거고 먹은 쓸수록 보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책 중국의 책도 실 두 가닥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그래서 그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까지 형편없다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도자기는 그래도 조선 것이 좋지 않았어요. 청자, 뭐 백자도 있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엄청나게 폄하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우리 도자기가 중국의 하상주 시대에도 팔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상주 시대라는 건 사실 3,000년 전의 시대거든요.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게 굉장히 그 하상주 시대로 기준으로 봐서도 거칠고 조잡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처럼 뭐 도랑과 하천을 준설해야 되고 중국처럼 뭐 가축을 다뤄야 되고 또 중국처럼
또 소도사를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중국처럼 합니다. 아주 지독한 중국 타령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중국 타령을 한 걸까요? 이 박제가가 바라본 조선이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가난하고 폐쇄적인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 험악한 표현으로 예. 조선의 상황 그걸 디스하게 된 겁니다. 그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철저한 자기 부정 그렇게 해서 조선의 허상을 낱낱이 고발을 했고 또 중국을 상징으로 하는 선진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박제가가 특히나 이제 그 조선의 사대부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실 뭐 보면은 사대부가 조선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선비, 뭐 유생 이렇게 그쵸. 뭐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운물한 개구리고 나라의 예. 존벌레다라고 하면서 이놈들을 반드시 도태시켜야 될 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뭐 당장 이자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자들을 확 바꾸지 않으면 예. 조선이란 나라 백성은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폐단은 가난인데 이 나라의 존벌레들인 사대부만 번성하고 있고 놀고 먹는 자들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천하를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면서 그 청나라를 이제 예.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면서 자기들만 중하니 소중하니 뭐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비들이 망하고 없어진 나라인 명나라를 아직도 섬기고 청나라는 야만족이라고 해서 천대하는 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 정통 중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탁상공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보다는 차라리 서양인들을 기용을 해라라는 어떤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엔 정말 혁명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디 분야냐면 이제 기하학,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용우생의 학문 기술에 능한 그 이 서양인들 그런 걸 이제 그 사람들을 관상감 이런 데 이제 영입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예. 사실 관상감이라는 게 우리를 따지면 이제 기상청이 볼 수 있고 천문지리, 그다음에 책력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관청이니까 그게 이제 그 서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천문지리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 이 푸른 눈의 서양인 뭐 이런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백기를 열어서 통상을 하고 예. 이 천하의 책들 세 개의 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그런 거 아주 선진 문물의 책들이 들어오면 고루하기 짝이 없는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이 우물한 개구리들 예. 선비들의 좁디 좁은 사고 방식이 절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다면서요? 그걸 이제 그 박제가는 우물론을 제기하는데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계속 찬다. 길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물이 말라버린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정말 간결한 비유네요. 예, 뭐 쉽습니다. 뭐 우물한 해선을 보면은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까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정교한 도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라에 공장, 그다음에 도자기공, 풀무쟁이들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 농업이 황폐하니까 농사 방법도 형편없다는 거고 상업을 우리가 박대를 하니까 상업 자체도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산업공상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하게 살겠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제가가 주장한 요체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는 이용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 후생 이 말이라는 거죠. 그 이용이라는 게 사실은 삶을 쓸령에다가 이롭게 할 예. 이자잖아요. 그리고 후생이라는 건 아주 그 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한다는 네. 그런 후생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후생론이라 그러고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박제가 사상이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요. 충격파를 안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북학기를 이제 썼지 않습니까? 예. 조선의 부국강병, 그다음에 선진문물의 수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용후생, 예. 기술 문명의 향상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사상의 모델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다산 정약용은 경세우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용후생을 담당할 이용감을 설치하자 주장을 했는데 이 박제가의 주장을 정부기구 설립으로 예.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약용의 제자 이광해라는 사람은 이게 박제가의 북학기를 누구도 헐뜯을 수 없다라고 동조를 했고요. 이 사상이 서유구라든가 네. 이규경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큰 영향을 끼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조선 사회가 이걸 당장 받아들여야 했던 거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조선의 경우 이제 아직 이 박제가의 아주 급진적 개혁을 어떻게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임금은 정조 임금 아니었어요? 조선의 중흥공주. 이 정조 임금 사실은 그 박제가를 왕안석에 비유를 했어요. 왕안석이라면 역사에서 배운 송나라 개혁가. 예, 그렇습니다. 그 과감한 개혁을 이제 꾀하다가 결국 이제 보수파의 반발로 끝내 실패라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미안의 개혁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사상가였지만 결국 보수파에 의해서 이제 소인배로 낙인 찍히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조차도 박제가의 개혁론이 이 왕안석의 개혁론 그것과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박제가의 개혁안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박제가 본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정조 임금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굉장히 좋고 위대했지만 채택하기에는 너무도 이 기득권 세력의 벽이 높았던 뭐 그런 거죠. 근데 박제가가 청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는 박제가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다면서요. 호기심이 많았겠죠. 이제 북경에 뭐 그렇게 써 있어요. 북경에서 돌아와 보니까 나란 인사들이 문이 닳도록 문정성시라고 찾아와 갖고 이 저들 그 중국의 풍속을 알고 싶다라고 계속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설파하니까 모두들 이제 망연자실한 거죠. 내가 오랑캐 편을 든다며 이런 왜 중국 타령을 계속하니까 그 이제 모두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무너무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했다는 거군요. 예, 그랬다는 거죠. 뭐 꼬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박제가가 장탄식을 합니다. 아, 저자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이구나. 저렇게도 완고하니 저게 이 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은 조선의 현실 참으로 뭐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걸핏하면 중국을 배우라 뭐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그걸 꼴사납게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박제가도 알았습니다. 이게 사대부의 눈에는 박제가가 보았던 중국 사실은 청나라 오랑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대부의 눈에는 이 사대부가 보는 중국은 뭐냐면 명칭 중화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조선이라고 여겼다. 옛날에 그 명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명나라를 사대했던 조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들도 그러니까 박제가를 비방하는 자의 말을 믿는다. 내가 이 중국의 풍속이 뭐 이러이러해서 너무 더 좋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실망을 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그와 친한 사람들도 그랬다면서요. 예, 친분이 두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갔다 온 이제 다른 역관의 말을 믿고 정작 이제 박제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도 진짜냐 거짓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물어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박제가가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건 했대요. 뭐라냐면 그래요, 내가 거짓말 했네요. 이렇게 뭐 싸다였다 그러는데요. 근데 박제가가 좀 오버했던 부분도 있다면서요? 예, 지금도 사실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이제 북학위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어 공용론입니다. 이 오죽했으면 이제 1955년에 이 북한학자들이 이제 북학위 번역본을 냈는데 거기에 이 중국어조를 제외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사실 그 박제가의 그 중국어 공용론을 좀 읽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뭐냐면 박제가는 이 중국어가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중국어로 하늘천이잖아요. 중국어로 천은 그냥 텐이라고 읽거든요. 그냥 텐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하늘천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그냥 천으로 읽는다는 거죠. 장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분간하기가 듣기 쉽다는 거죠. 뭐 알아듣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박제가와 같은 북학파 이희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수외사를 썼는데 박제가하고 주장이 비슷한 내용을 씁니다. 뭐냐면 글자라는 건 말의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글자를 말로 쓰지 않고 따로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천을 그냥 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천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에서 소리와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하고 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천을 그대로 텐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조선에서는 굳이 하늘천 이렇게 한다 이 말이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깝고 사실은 글자 소리가 중국 글자하고 비슷하잖아요. 텐이나 천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한글을 버리고 중국어를 쓰자 공용어로. 예, 그렇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원래 하는 말을 버린다 그래도 안 될 이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오랑캐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전통 국가잖아요.
이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풍속과 기운이 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제가는 왜 이렇게까지 중국어 공용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한 거예요? 중국과 대등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어는 이 사물의 이름을 분간하기가 특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부인이나 일상으로 그냥 그 말이 그냥 모두 문구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 말과 문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천이라고 뭐 자꾸 하고 그러니까 말과 문자가 다르고 그래서 아무리 문학을 숭상하고 독서를 좋아해도 중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뜻이 같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한데요. 한글이 모욕적인 오랑캐 글이며 중국과 대등해지기 위해 한글을 버리고 한자를 공용화해야 한다? 예, 이 뭐 박제가의 주장을 보면 좀 속 터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예. 이제 뭐냐면 박제가가 특히 이제 우리 땅에서 예. 이 중국어가 사라진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가 하상주라 그래갖고 예. 상나라가 그 은나라라 그러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은나라가 망한 다음에 은나라의 어떤 귀족인 기자가 5천 명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기자조선을 네. 세운다 뭐 이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제가 주장인즉슨 뭐냐면 그 기자가 상나라의 귀족 출신 왕족 출신 기자가 조선에 왔을 때는 당연히 중국말을 썼을 거고 백성들도 당연히 중국말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한사군이 조선을 차지했잖아요. BC 기원전 108년부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후부터 조선 사람들도 중국말을 당연히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조선 백성들이 중국말을 쓰지 않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말이 우리 백성들의 공용어였다가 예.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옛 땅이 이제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한반도에서는 이 조선 한반도 이쪽 남쪽에서는 중국말을 쓰지 않게 됐다라고 이제 박제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통탄스럽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중국말이 사라진 걸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여기는 거죠. 사실 이 조선에 들어와 갖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갖고 중국말이 통하지 않아 갖고 임진왜란 때도 사실 곤란을 좀 겪고 뭐 이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순신의 중국어 뭐 이 교육법을 배우면서 약간 예. 그런 말을 썼는데 뭐 특히 이제 청나라가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이 중국말을 오랑캐 말이라고 해갖고 사실은 일절 배우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제가로서는 빨리 중국 문물을 배워야 되는데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좀 났겠네요. 뭐 한마디로 뭐 집불도 없으면서 중국어를 오랑캐 말이라고 해갖고 배관시하는 풍토 이런 거를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제가 주장은 좀 오버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바입니다. 오바. 예. 지금으로 따지면 오바인데 당시에도 반발이 극심합니다. 뭐라 예. 하느냐면 이 반대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말이 문자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면 말이 변하면 문자 소리도 변하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텐이 예. 시대가 들어가고 뭐 댄으로 바뀔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요. 문자하고 소리가 그렇죠. 다 바뀌는 예. 건데 그런데 우리 말은 말대로 하고 글은 글대로 사용하니까 이 맨 처음 받아들여서 배운 한자의 소리가 천년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천자는 우리로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늘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티엔이 뭐 치엔 뭐 댄 뭐 이렇게 바뀌면 문자를 지칭하는 소리도 변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동방의 소리가 중국의 소리보다 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조선의 소리가 중국의 소리보다 낫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에서는 고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음이라는 거 옛날 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왜 지금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자의 원음이 중국에서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한자에서는 남아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한자 원음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하늘하고 천하고 음훈이 천년이나 네.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당나라에 이렇게 하늘천이라고 썼던 거 아마 천이 당나라의 음이 지금도 뭐 예. 살아 있으니까 중국보다 오히려 더 원음이 남아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박제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약간 궁색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예.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면은 뭐 한자가 소리가 바뀌고 이러는 거는 그냥 예. 학자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냥 연구하는 걸로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일일이 뭐 옛날 걸 예. 잡고 뭐 하냐 이런 재반박하는 거죠. 근데 학자에게 맡기자는 말은 좀 그렇네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건데요. 한글이 뭐 예를 들면 모욕적인 오랑캐 글이고 네. 중국과 대등해지기 위해서 뭐 한글을 버리고 한자를 공용화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예.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순수성은 좀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 북화기를 쓰면서 박제가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천지를 그리워하며 수심에 잠긴다. 천 개의 글자를 마음속 생각으로 풀어내려니
어느 겨를에 내 한 몸 위에 고민하리요라는 이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 뜻이네요.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좀 오버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망국의 위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보면 예. 일신을 초계같이 버리고 이제 백성을 좀 끔찍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이 네. 글로벌화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뭐 영어를 공용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한글 때문에 이게 세계화하는데 예. 어려우니 이 어릴 때부터 그럼 차라리 공용화해야 된다 이렇게 영어를 주장을 배워야 네, 된다, 그렇게 해야 이래서. 된다는 건데 영어를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용화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니까 예. 조금 오바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선을 좀 이렇게 세우려는 어떤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마음씨만큼은 사실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북하기를 뭐 쓰는 심정 이렇게 읊은 시가 또 있는데 긴 여행을 마치고 초가집에 앉아 이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북하기를 쓰는 거, 그 저서의 근심을 오래도록 품고 있다. 일신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이 1000개의 글자로 마음속 생각을 풀어내 어느 네. 겨를에 이제 뭐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 그냥 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박제가가 요즘 학자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성격도 거침없고 표현도 거침이 없으니까 박제가 글은 인터넷 공간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극심한 논쟁을 일으킨 학자였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뭐 보수파들이 있고 보수파가 아니라도 사실은 예. 굉장히 이 뭐 영어 공용화를 뭐 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아주 십자포화를 쏟아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나 이 박제가가 남긴 경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 전쟁 먼지가 일어나지 않은 지 거의 200년이 됐다. 이거는 이제 예. 임진왜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천재 인류의 기회에 온 힘을 다해서 국력을 닦지 않으면 이 다른 나라의 병거가 발생할 때 더불어 우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제가 경고 메시지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18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예. 100년도 안 돼 갖고 고종 이제 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과 석유 세력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인 그렇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어떻게 보면 남의 손에 이제 타율 강제 개방 그래서 이제 빗장이 풀리고 그래서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영어 뭐 중국 공유능 같은 거는 좀 이게 오바지만 네. 어떤 그런 그 이 실사구시의 어떤 학문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나오면서 그런 그 박제가의 어떻게 보면 이 사상 이런 거를 버릴 건 버리고 또 예. 담을 건 담고 이래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박제가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